안녕하세요. 한의사의 영입니다. 자, 여성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질염 방광염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질염은요, 연간 1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걸리는 질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여성 질병 1위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흔하게 겪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해서 만성 질염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자, 질염 자체도 문제지만 잦은 항생제 사용으로 내성이 생겨서 염증 자체도 잘 낫지 않을 뿐더러 위장장애나 잦은 설사 등 장문제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반복되는 질염에 지쳐서 자칫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방치된 질염은 놀랍게도 여성 사망률 1, 2위의 여성암의 유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자,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모여주시기 바라요. 질염, 말 그대로 여성 생식기의 입구인 질 부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약 75%는 일생 동안 1회 이상의 질염을 갖는다고 해요. 연령도 광범위해서 10대 여고생의 절반 정도가 질염으로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하니 집에 있는 딸들 속옷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염은 3, 4살 아이부터 8, 90대까지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이죠. 그리고 그 정도도 다양해서 자칫 본인이 질염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질염의 대표적인 증상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 분비물의 상태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질 분비물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분비물의 색이 투명하지 않는 경우, 또 평소보다 분비물의 양이 많아졌는지 등등 말이죠. 자, 거기다 질 부위가 가렵고 붓는 현상, 소변 볼 때 아픈 배뇨통, 그리고 출혈 등이 있다면 질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질염은 누구에게나 흔하게 발병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자, 한번 발생하면 항생제 치료 후에도 1에서 3개월 이내에 약 57에서 90%, 거의 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숫자가 재발을 하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정말 잘 낫지도 않고 고생시키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이라면 나도 한번 겪어봤지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질염이 생기면 가렵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질 분비물이 생기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서 발병한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받기조차 꺼리시거나 또 감추기도 하세요. 질염은 비위생적이어서 발생한다기보다는요, 면역력의 문제라고 인식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실 질의 위치상 항문이나 요도와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이 쉬울 수밖에 없죠. 소변이나 대변 등을 통한 각종 세균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요. 문제는 병균이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병균들을 방어하는 방어벽이 얼마나 잘 작동하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질과 자궁의 점막 부위에는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방어장벽을 잘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예를 들자면 피로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노화 등등의 이유로 이 방어장벽이 무너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질염에 노출되게 됩니다. 특히 위축성 질염이 잘 생기는 갱년기 여성의 경우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또 분비물이 줄어들다 보니 건조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염증이 잘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질염을 대처하는 여성들의 자세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한 65% 정도가 질 건강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질염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질에서 시작된 염증이 자궁경부로 번질 수도 있는데요. 자궁경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자궁경부 외관의 변화를 발생시키게 되고, 또 이런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되게 되면 심한 경우는요, 자궁경부암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염증이 자궁내막과 난간, 난소까지 퍼져서 골반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계속된 방치로 복막염이나 복강내 유착이 생길 수도 있죠.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이 난간은 난자가 자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곳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난자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서 자궁에 임신이 되거나 또는 불임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이제 질염의 관리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셨다면 질염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염에 노출되게 되면 위생상의 문제로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심하게 청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질 건강을 위해서 하는 노력이 도리어 질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한번 알아볼까요? 자, 분비물 때문에 불쾌한 냄새가 나다 보니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세정력이 강한 비누를 쓰거나 또 질 세정제를 쓰시는데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여성의 질은요, 산성의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지나친 세척은 질 내 산도를 떨어뜨려서 유해균뿐만 아니라 이로운 유익균까지도 사멸시켜 버리죠. 바로 면역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질을 잘 말리는 습관입니다. 곰팡이든 세균이든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인데요. 샤워 후에도 질구를 잘 말리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또 배뇨나 생리 과정 중일 때도 습도 관리를 잘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스키니진처럼 꽉 끼는 하의, 그리고 통풍이 안 되는 보정 속옷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면으로 된 속옷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속옷들이 많아지면서 도리어 질 건강은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흔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수면 부족 역시 질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자, 요즘 흔하게 소개되는 질 건강 유산균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시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질 건강 수칙들 잘 지켜서 건강한 질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